네, 이제 속도와 거리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도와 거리도 마찬가지로 적분의 어떤 그 기본 개념들을 이제 마스터해온 여러분들이라면 손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보통 이제 속도의 그래프는 지금 뭐 여기 그래프가 자동으로 그려지네요. VT, 이 VT로 나타내지 않습니까? 지금 변수가 이제 t이다 보니까 t축으로 처리가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VT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고.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뭐 그래프가 마음에 안 든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금 속도니까 속도가 처음에는 최초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해서 출발하다가 마이너스로 해서 출발한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수직선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처음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뒷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서는 이제 다시 무슨 방향으로? 그렇지. 이게 뒤로 가다가 다시 이제 이 원래 진행 방향, 운동의 진행 방향으로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거 적분의 기호를 써서 그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본다면요. 인테그랄 예를 들어서 이제 A에서부터 B까지라고 한번 해볼까요? A에서부터 B까지 VT죠. FT가 아니라 여기서는 VT인데 이 VT에다가 DT가 여기 처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근데 DT라고 하는 것은 T를 잘게 쪼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T를 잘게 쪼갠 그 느낌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서 약간 이렇게 얇은 형태의 어떤 그 직사각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가로의 길이를 우리가 dt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여기 세로의 길이는 당연한 얘기지만 요 vt에 대입한 값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 써 있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당연히 t를 대입한 것이니까 여기는 이제 속도가 되는 것이고요. 이 dt를 이 가로의 길이를 뭐라고 얘기할 거냐라고 본다면 시간을 잘게 쪼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시간 곱하기 속도라고 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거리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직사각형의 넓이만큼 뒷방향으로 이게 지금 부호는 음수이니까 운동방향에서 뒷방향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하면 여기 넓이가 나오게 되는데 그 부호는 음수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한 요 값은 뒷방향으로 움직인 그 거리가 나오게 되는 거지.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움직인 거리만 따진다라고 한다면 그 거리에다가 정확한 게 뭐를 붙인 거? 마이너스 값을 붙인 거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뭐 여기서 어떤 C라는 구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C라는 구간을 적분을 하면 인테그랄 B에서부터 C까지 VT, DT를 적분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양의 방향으로, 그렇지. 양의 방향으로 이동된 그런 그 이동 거리가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A에서부터 C까지 한 번에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 초록색 부분은 음수 값이 나오고 이 빨간색 부분은 플러스 값이 나와서 서로 상쇄가 됩니다. 상쇄가 되고 나서 최종적으로 더해진 그 값이 나오게 되겠죠. 하나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하나는 플러스가 나오게 되니까 조금은 상쇄된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지? 근데 그게 뭐를 의미하냐면 이거를 의미한다는 거죠. 최초에 여기 이 위치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출발을 했다가 이 녹색의 녹색의 이 부분만큼 쫙 이게 뒤로 가다가 요 빨간색의 이 부분만큼 다시 이렇게 쑥 앞으로 온 거야. 그런데 아까 상쇄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서로 상쇄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만큼이 서로 상쇄가 되고 남는 요만큼의 크기만 요 적분값, 요 네모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 적분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금 교과서에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시각 T에서 B까지 위치의 변화량이 A에서부터 B까지 VTDT다.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서는 A부터 B까지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제 A서부터 C까지라고 본다면 위치의 변화량인 거죠. 뭔 말인지 알겠지? 얼마만큼
출발 지점에서부터 그냥 적분이 끝난 다음에 모습은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요 모습만 보일 거 아니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지금 중간 과정을 생각한다면은 그냥 출발 지점에는 여기에 있었는데 출발 전에는 그냥 운동이 끝난 다음엔 여기에 이렇게 있었네 하고 위치의 변화량만 우리가 적분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지? 그래서 위치를 정확하게 구해내기 위해서는 일단 요 A라는 지점, 출발 지점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위치의 변화량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적분한 결과가 3이 나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이가 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도 출발 지점이 어딘지 모른다면 어, 그 최종적인 위치를 우리가 판단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출발 지점의 위치가 예를 들어서 얼마였으면 2였으면 3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이 물음표가 아니라 얼마일 것이다. 2에다 3을 더해서 5 이렇게 체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출발 지점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출발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위치 함수를 fx라고 한다면 그 fb라고 하는 건 fa가 뭐야? 출발 지점이죠. 지금 f라는 함수가 지금 그 위치 함수입니다. 위치 함수에다 a를 집어넣기 때문에 당연히 출발 지점에 어떤 그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 값에다가 위치의 변화량을 더했으니까 당연히 위치가 나오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됐지?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A에서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라고 하는 것. 가만 생각해 보니까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의 출발 지점에서 이렇게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는 것이었었는데 이 뒤로 간 길이와 앞으로 간 길이를 모두 다 더해야 움직인 거리가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려면 자연스럽게 이 VT 그래프에다 절대값을 씌워줘 버리면 절대값을 씌운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당연히 이 음수였던 부분이 플러스로 나오게 되고 여기는 원래 플러스였으니까 당연히 움직인 거리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거를 바탕으로 예제 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에서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 했어. 속도가 그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T에서의 위치를 구하라고 했네. 3에서의 위치를 구하라고 했네. 그러면은 위치라고 하는 건 출발 지점에다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출발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그렇지. 원래 위치 함수를 f라고 본다면 그 뭐라 그래야 될까? t0를 찾아야 되는 거지. t가 0일 때 출발 지점은 당연히 시간이 0일 거 아니에요? f 0의 값을 우리가 일단 찾아야 되고요. 더하기 위치의 변화량을 구해서 그거를 여기다 더해주면은 최종적인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지. 근데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인테그랄 자연스럽게 0부터 3까지 vt를 적분하시면 됩니다. 이걸 적분하면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이제 사인을 적분하면 뭐예요? 코사인이죠. 코사인 파이t가 되는데 요 파이t의 그 속미분을 처리해서 그럼 파이지. 그럼 파이를 역수치해 가지고 곱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그런 다음에 적분이 끝났으니 근데 적분 결과에 코가 붙어 있네. 그러면 뭘 붙여야 돼요?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줘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죠. 0부터 3까지 적분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3을 대입하는 순간 코사인 3파이가 되니까요. 코사인 3파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딱 그리면 여기가 현재 2파이 여기가 파이지 않습니까? 한 번 더 그려지게 되면은 여기로 내려왔을 때가 3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3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부분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거기에 마이너스가 이제 붙으니까 결국에 파이분의 4가 최종적인 결과가 되는 거지. 윗끝 대입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아래끝 대입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래끝 대입 0을 대입하는 순간 코사인 0은 1이죠. 그래서 파이분의 4에다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파이 분의 8이 되겠죠. 파이 분의 8. 좋아. 파이 분의 8. 그래서 요거 그래프를 지우고 살짝 지우고 파이 분의 8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이거는 현재 지금 제가 뭘 구한 거냐면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위치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F0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원점을 출발하여 라는 표현을 딱 써놨어요. 그러면 출발 지점이 어디라고 알려준 거야? F0가 그냥 0입니다 하고 알려준 거지. 선생님, 따라서 파이분의 8이 곧바로 정답이 됨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됐지?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t는 0에서부터 2까지 전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그랬어요.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다는 얘기는 결국에 마이너스 부분으로 움직인 거리도 있고 플러스 부분으로 움직인 거리도 있으니까 그걸 모두 다 처리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 이거를 이제 딱 생각을 해보면 t가 0일 때서부터 2일 때까지 변화를 하게 되면 요 사인 앞에 파이가 붙어 있게 되니까 결국에 요 파이 t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파이 t라고 하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화를 하냐면요, 최초에 0을 집어넣었을 땐 0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변화를 하는 거야? 2를 집어넣었으니까 2파이까지. 사인의 한 주기를 모두 다 돌게 되겠네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거야? 4 사인 파이 t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텐데 0부터 여기 파이가 붙어 있으니까 주기가 얼마예요? 주기가 정확하게 2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지? 그래서 0에서부터 2까지의 그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다는 얘기는 결국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전부 다 플러스로 처리해서 더해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따라서 여기 가운데는 1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0부터 1까지 4 사인 파이 t를 적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 4 사인 파이 t dt를 처리하면은 이 부분은 마이너스 값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이너스를 달아서 플러스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걸 계산해서 더해주면은 답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아까 계산을 해주면, 아까 계산한 거 괜히 지웠나? 마이너스 파이분의 1에 대해서 4 코사인 파이 t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적분을 하게 되면 0부터 1까지라고 처리를 했으니까 처리를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가 대입되니까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플러스가 처리가 되고 파이분의 4가 됩니다. 이게 위끝 대입이고요. 빼기 아래끝 대입하시면 되는데 0을 대입하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파이분의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플러스로 처리가 되고 파이분의 8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거를 또 똑같은 거를 하겠죠. 여기다가 또 이제 마이너스 적분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코사인 파이 t에다가 1부터 2까지 한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가 달려 있으니까 마이너스 달린 거 해가지고 계산해 주면 되는데, 사인 그래프의 성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가 어떻습니까?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그 하나의 넓이를 구했을 때 파이분의 8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여기도 넓이가 파이분의 8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파이분의 8에다가 곱하기 2를 처리하면은 파이분의 16이 된다라는 걸 깔끔하게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뭐 여기 교과서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구간을 나눠가지고 처리하실 수도 있는 얘기지만요. 어쨌든 계산하면은 파이분의 16이 나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다음 파트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은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좌표 평면 위에서 점이 움직인 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개 변수로 나타낸 거야. x랑 y의 좌표를 t라는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x를 ft, y를 gt로 나타낸 거예요. 그럼 그 위치로 나타냈을 때 이 이 점에서 이 점의 그 운동을 생각을 해보면 시간 t에 따라서 요 그래프에 따라 요 그래프를 따라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움직이는 라인이 이렇다라는 얘기지. 여러분들 도로에 차가 가는데 차들이 항상 다 똑같은 속도로만 다닙니까? 아니죠. 여기서 가다가 이게 좀 느려졌다가 갑자기 여기 이 구간에서는 좀 빨라졌다가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지. 그지? 이거는 이 FT와 GT를 적절하게 조정함으로써 이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한 점, 이게 한 점에서의 그 속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속도를 제가 어떻게 표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지. 이런 벡터로 표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x 성분의 벡터와 y 성분의 벡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x 성분의 속도와 y 성분의 속도를 나눠서 생각을 하면 이거는 뭐야? 한번 미분한 거지. 그러니까 f 프라임 t가 여기 가로의 그 가로 벡터 x 방향의 벡터의 성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g 프라임 t가 여기 세로 성분을 의미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런데 이거는 이제 f 프라임 t, f 프라임 t, g 프라임 t라고 하는 건 속도잖아요. 얘는 이제 그 평면 운동에서의 속도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 움직이고 있는 이 자동차에서 속력은, 그러니까 지금 속도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크기라고 하는 게 이런 좌표로 표시될 리가 없잖아요. 자동차 계기판에는 분명 뭐 60이면 60, 80이면 80 그렇게 속도가 표시가 될 거라고. 그 속도의 크기라고 하는 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 이 벡터에서 크기를 의미하는 요 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결국에 속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린다면 한번 미분한 거를 뭐 해주시고요? 제곱해 주시고. 이해됐지? g 프라임 t에 대해서도 제곱을 해준 다음에 뭐를 씌워버리면, 루트를 씌워버리면 속도 벡터의 크기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럼 그 속도의 크기가 그 정확하게 그 뭐라 그래야지? 그 뭐야, 이 운동에서의 속력, 그러니까 속도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거를 적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야? 만약에 이제 그 시간이 a일 때서부터 시간이 b일 때까지 적분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a일 때의 그 위치가 여기였었고요. 여기 t가 a일 때의 위치야. 여긴 지금 x축이지만 시간이 t가 대입되면은 나타나는 위치가 있을 텐데 그 위치를 이 점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t 이퀄 b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제 움직인 거리라고 하는 거는 인테그랄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루트 씌워주시고 ft를 미분한 거를 제곱 더하기 gt를 미분한 거를 또 제곱해서 루트 씌워준 다음에 이게 dt를 여기다가 잘 쓰면 처리가 되겠지. 이게 지금 그 총 움직인 거리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지금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고 y를 t에 대해서 미분하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f''t, 여기가 g''t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한번 처리를 해보면요. 이제 이번은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지금 보니까 너무 쉽게 처리가 되어 있네. x랑 y를 이제 t에 대해서 이제 매개 변수로 나타내 줬고요. 0부터 2파이까지 전피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면 되는 거야? x를 미분해야죠. 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1 마이너스 코사인 t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미분한 걸 잊지 말고 제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요거를 미분하면 뭐가 되니?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여기 앞에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사인 t인데 그거를 역시 제곱을 해주셔야 되고 루트를 씌워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요거를 이제 루트까지 씌운 건 이제 속도의 크기를 의미하는데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라고 했으니까 0부터 2파이까지 dt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은 완벽하게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제곱을 하는 거야. 제곱을 하면 이제 제곱하면 1 마이너스 2 코사인 t 플러스 코제곱 t 플러스 사제곱 t 이렇게 되겠죠. 그지? 지금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만 계산한 겁니다. 그럼 코제곱 플러스 사제곱은 얼마예요? 정확하게 1이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이 1하고 같이 더해져서 얼마가 되는 거야? 2 마이너스 2 코사인 t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거기에 루트가 씌워져 있는 패턴인데 이거를 이제 구했으니까 한번 적분을 해보려고 딱 봤더니 이게 지금 뭐야? 이게 지금 이런 적분은 우리가 배운 적이 없다고. 그래서 이 식을 변형해야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치? 눈치를 잘 채야지. 이제 이런 삼각지연에 관련된 그런 적분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지. 코사인 백악 공식을 활용을 하면 참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백악 공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과 과정에는 없어도 코사인 2x의 그 공식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거는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코사인 덧셈 정리를 생각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코제곱 플러스 사제곱이 1이라는 거를 활용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얘를 1 마이너스 2 사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지?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코사인 2x라고 하는 것은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양변을 이렇게 한번 체인지를 해볼까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이쪽으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이 우변으로 한번 이항을 해보도록 할게요. 2 사인 제곱 x라고 하는 것은 코스 아니지 1부터 씁시다. 1 마이너스 코사인 2x가 됨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여기다가 x 대신에 2분의 t를 집어넣으면 x 대신에 2분의 t를 집어넣어 버리면은 조금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2 사인 제곱 2분의 t라고 보실 수가 있고 1 마이너스 코사인 x에다가 2분의 t가 들어가니까요. t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 그럼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2를 이렇게 곱하니까 얼마나 귀여워. 그러면 여기 2를 이렇게 딱딱 곱해주면은 여기에 4라고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과서상에 이거를 계산하면 4 사인 제곱 2분의 t가 나온다라고 서술을 해놓은 거야. 아니 근데 이걸 이렇게 간단하게 서술을 해놓으면은 우리가 이제 교과서만 봐서 이거를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래서 어쨌든 설명이 다 됐으니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결국에 이 루트가 씌워진 요 2-2 코사인 t가 얘로 바뀔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평소라면 별로 안 좋았겠지만 얘가 4고 얘가 제곱이니까 또 얼마나 좋습니까?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야? 2 사인 2분의 t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일단 써놓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적분이 0부터 2파이까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봐야 돼. 그러면 사인 0에서부터 사인 2파이가 들어가면 파이까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그 사인의 그래프에서 항상 양수가 나오는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4 사인 제곱 2분의 t를 루트 씌워서 이렇게 그대로 꺼낸 거잖아. 마이너스 부호가 안 달리는 이유가 여기가 항상 플러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주어진 적분 구간 안에서 이 4 사인 제곱 2분의 t를 이제 루트 씌운 2 사인 2분의 t도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루트를 씌웠을 때 그대로 튀어나온다는 거지. 마이너스 안 달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신 다음에 적분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쉽지. 인테그랄 아니 뭐 꺽쇠 하시고 2를 처리하신 다음에 여기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사인을 적분하면 코사인이 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달릴 운명이잖아요. 그래서 2를 살짝 왼쪽에다 이렇게 써주시고 마이너스를 살짝 달아줍니다. 그리고 2분의 t를 쓴 다음에 요 알맹이 미분 2분의 1을 한 다음에 역수 취해버리면 2잖아요. 그 2를 한 번 더 곱해주면은 결국에 2 곱하기 2가 돼서 4가 됩니다.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로 적분을 해버리면 된다라는 거지.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실제로 2 곱하기 2를 하면 4가 되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4라고 쓴 다음에 최종적인 계산을 진행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2파이가 들어가면요. 코사인 파이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4로 튀어나오고요. 마이너스 상쇄되니까 아래 끝은 빼기로 연결해 주시고 0을 대입해버리면 코사인 0은 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를 처리해 주시면 최종적인 결과는 8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맞지? 좋아요. 문제 2번도 한번 풀어보시고 근데 좌표 평면에서 점이 움직인 거리를 이용하여 곡선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자라고 했어요. 이 곡선의 길이도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그 y equal fx라는 이 곡선 있죠. 이 곡선의 이 길이를 한번 측정해 보자라는 건데 이 길이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방금 배운 이 움직인 거리를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x equal t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죠. x equal t. 이게 무슨 말이냐면 x는 x고 y의 좌표는 fx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x, y잖아요. 그지? 곡선 y는 y equal fx에서 당연히 y는 fx고 x는 원래 x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매개 변수 t를 활용을 해서 시간 함수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거를 이제 t, ft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 그래프 fx를 ft로 바라보면서 이 점의 운동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곡선의 길이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 이걸 미분하는 거야.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t를 미분하면 1 이렇게 처리가 될 것이고 더하기 ft를 미분하면 당연히 f't가 되겠죠. 그거 다음에 얘네들을 각각 제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버리면 이게 이 점이 이동하는 순간에서의 속도의 크기가 나오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속도의 크기를 A에서부터 B까지 적분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결국에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여기가 A였었고 여기가 B였었다라고 한다면 A에서부터 B까지 움직인 총 거리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적분의 그 성질에 의해서 이런 그 t라고 하는 것들은 뭘로 교체 가능해? 우리가 원하는 문자로 교체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x를 써줘 버리게 되면은 굳이 그 뭐라 그래야 될까? 매개 변수 t를 활용하지 않고도 그냥 fx만 주어진 상태에서 1 플러스 왜 1이 나오는 거야? 어차피 t로 한 다음에 미분할 거거든. 그죠? 그 다음에 미분을 한번 하셔서 제곱을 한 다음에 루트 씌우고 A에서부터 B까지 적분을 해주시면 곡선의 길이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3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공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곡선의 길이 L이라고 하는 것은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적분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지. 1을 일단 무조건 써주시고요. 주어진 함수를 한번 미분한 다음에 그놈을 제곱해 가지고 dx를 처리해 주는 과정이지. 그러니까 지금 간단화돼서 이렇게 되는 과정인데 사실 이 과정에는 그 속도의 크기를 적분한다라는 그 개념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 그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 x에 2분의 3제곱이잖아요. 여기 이제 앞에 3분의 2가 붙어 있는데 요 놈을 한번 미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미분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3분의 2가 앞에 있었던 상황에서 여기 있는 2분의 3이 이렇게 한번 떨어지게 될 예정이니까 2분의 3을 한번 떨구고
x의 2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하면 2분의 1제곱이죠. 그럼 약분이 되니까 결국에 루트 x가 됩니다. 따라서 f'을 한번 처리했더니 루트 x가 되네. 근데 그놈을 뭐 하라 그랬어? 제곱하라 그랬잖아. 오늘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x가 된다. 그지? 그 다음에 더하기 1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거기에 루트가 씌워져 있고요.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dx죠. 여기서도 참고적으로 그 루트 아니지, 이거 루트 x를 그냥 제곱한 거니까 뭐 마이너스 상관없이 그냥 다 나오게 되는 거네. 어쨌든 0부터 3까지 적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요. 그 루트 x를 한번 적분하는 걸 생각을 해볼까? 루트 x를 적분하라는 이야기는 x의 2분의 1제곱을 적분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2분의 1제곱을 적분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얘를 뭐를 미분했길래 얘가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 가만 생각해 보니까 x의 2분의 그 3제곱이 되었을 것이고 그 앞에 3분의 2가 기다리고 있어야 미분해서 x의 2분의 1제곱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루트 x 있죠? 루트 x에 x 플러스 1이 치환됐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1 플러스 x에 2분의 3제곱을 일단 적분을 해. 그 다음에 이 바깥에 3분의 1을 쓰는 거지. 그 다음에 1 플러스 x 쏙 미분하면 1인데 역수치해서 곱해봤자 그냥 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분하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지? 루트 x를 적분했을 때 요렇게럼 되니까 1 플러스 x를 가지고 적분한 것도 똑같이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지? 그리고 적분 변수는 0부터 3까지 적분을 한 거죠. 실제로 이 친구를 미분을 해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요거 미분하면은 이제 없어지게 되고 그 마이너스 1 처리하게 되면 정확하게 똑같이 루트 1 플러스 x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분이 정확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꺽쇠 처리해 주시고 0부터 3까지 적분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지. 그럼 3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3분의 2에 대해서 여기 4잖아. 그럼 4에다가 루트를 한번 여기 지금 분모에 2 있는 건 루트니까 4에다가 루트 씌우면 2인데 2를 세제곱하니까 8이잖아. 맞죠? 빼기 그 다음에 그 아래 끝 대입하시면 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분의 2를 여기다가 빼주시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3분의 16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서 최종적인 결과가 3분의 14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3번까지 잘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 단원 마무리를 짓도록 할 테니까 남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잘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